더우면 어디 들어가서 에어컨을 쐬거나 할 수 있지만 사실 축산이나 어떤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은 어쨌든 감금돼 있고. 그래서 올 여름에 사람은 30명이 죽었고 2천만 명의 이제 비인간 동물이 이제 죽었다, 폭염 때문에. 이제 아마존 정글이 다 베어지고 있는데 그것의 90% 이상이 공장식 축산 시설에서 감금해 키우고 있는 그런 이제 비인간 동물들에게 먹일 사료예요. 우리의 어떤 존재가 동물의 어떤 그 고통과 폭력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으니까. 미국 오레건 주에서는 공장식 축산 시설들을 더 이상 못 짓게 하자라는 게 붙여졌는데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거는 동물권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제 소농들,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인데.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 기후정의 행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동물들의 행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사리, 개, 고양이, 닭, 소, 사냥, 돌고래 분들을 모시려고 했으나 오늘은 인간동물 김선철님 그리고 고가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홍은동에서 온 김선철이고요. 기후정의 운동을 하면서 이 동물권 반종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서 이게 기후정의 운동에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다뤄지지 않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좀 이런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교동에 사는 고가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비건 5년차 일반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 환경이랑 이제 동물권에 이제 관심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조직하고 내야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이 어떤 뭐 개인적인 관심 또 혹은 기후정의 운동에 함께 하시면서 이 동물들의 행진을 이번에 준비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동물들의 행진이라고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동물들이 행진에 참여를 하는 건가? 직접 이제 나와서 아니면 뭐 이렇게 인간 동물이 함께 이제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이제 행진에 나오는 건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동물들의 행진은 어떤 고민으로 좀 기획되고 준비되었나요? 기후정의 안에서는 이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기후재난에서 사실 최전선에 있는 게 이제 동물들입니다.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있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저희는 이제 인간동물이긴 하지만 비인간 동물을 이제 대신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이런 착취와 어떤 그 불평등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자 저희가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이번에 준비되고 있는 907 기후정의 행진 안에서 뭔가 약간의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별도의 동물들의 행진이라는 것을 사전에 좀 고민을 하시게 되신 건지. 뭐 아쉬움을 가지신 분들은 많아요. 왜 이 동물 이야기들은 안 나오나? 그러니까 당사자들인데 왜 이 기후정의 운동은 동물을 안 다루나? 이런 좀 아쉬움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동물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후정의 운동에 참여는 했으나 이제 목소리를 내고 조금 더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낸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쉬움은 있지만 또 동물권 쪽에서의 어떤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목소리가 좀 조직적으로 나옴을 통해서 기후정의 운동도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동물권 운동이라고 하면 동물을 사랑하고 또 동물을 뭔가 보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단체들이 동물권 운동을 하고 또 그게 뭐 비건이나 채식으로 좀 연결되기도 하지만 사실 종차별 이런 건 좀 일반 분들한테 되게 생소한 개념이기는 해요. 우리가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두 분을 소개할 때도 인간 동물이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인간 동물이라고 본인들 스스로를 이렇게 좀 명명하고 계시잖아요. 네, 인간 동물이란 어떤 표현? 그게 어떻게 좀 종차별과 약간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는 어떤 종은 연약하거나 혹은 뭐 어떤 종은 인간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이용되고 어떤 인간을 위한 어떤 이윤을 만드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반종차별주의를 외치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 종차별적인 어떤 사고 방식에서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어떤 생태 파괴와 그 동물 착취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그래서 이제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로 이렇게 좀 수평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 운동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이 되게 중요한 이제 이슈인데 그 차별과 불평등이 이제 어떤 한계 안에서만 논의가 되고 사고가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 200년 전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보면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미국 사회는 무슨 민주주의 평등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흑인 노예들은 빠져 있었단 말이죠. 여성들도 빠져 있었죠. 정치권에서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동물들도 사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정의를 외친다고 했을 때 혹은 불평등 타파를 외친다고 했을 때 어느 선에서 이걸 우리가 멈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으로 포함이 안 됐었던 흑인들도 이제 유색인종들도 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여성들도 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처음엔 다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개념들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동물로 확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동물들을 이제 인간의 어떤 즐거움이든 이윤이든 뭐 먹이든으로 이제 소비하고 착취하는 이 시스템이 정당한가 정의로운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동물들은 기후재난에서 어떤 위기를 겪고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웠죠. 6월부터 벌써 35도가 웃도는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사실 인간들은 지금 저희가 있는 곳도 그렇고 에어컨이 있는 그러니까 더우면 어디 들어가서 에어컨을 쐬거나 할 수 있지만 사실 축산이나 어떤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은 어쨌든 감금돼 있고 그리고 이제 넓은 공간에 있지도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온열 질환에 인간 동물보다 훨씬 더 취약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온이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집단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도 다 그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올 여름에 사람은 30명이 죽었고 가축은 이제 742만 마리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는 물살이는 이제 포함되고 있지 않고 또 어떤 통계를 보면 2천만 명의 이제 비인간 동물이 이제 죽었다 폭염 때문에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참고로 이제 명을 쓰는 거는 마리도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잖아요. 차별하는 거죠. 사람은 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목숨 명자를 써가지고서 똑같이 동물도 비인간 동물도 인간도 다 동물인데 그냥 목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 동물권에서 명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살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물살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물고기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에게 인간이 이제 그 먹기 위한 고기라고 명명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얘기를 하고자 이제 물에다가 이제 살이라고 이제 붙여서 저희 이제 동물권 쪽에서는 물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살이 말고도 우리가 그렇게 좀 명칭을 좀 바꿔야 하는, 그러니까 동물권과 반종차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젖이요. 우유가 아니라 소젖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소젖이 인간이 먹어야 할 이유가 없고, 사실 그 지금의 공장식 축산의 어떤 시스템에서는 송아지가 소젖을 못 먹고 그 소젖을 인간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이제 잘못된 어떤 시스템이죠. 아까 그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실 때 제가 느꼈던 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몇 마리 이번에 폐사했다라는 식의 또 혹은 뭐 홍수나 가뭄이나 뭐 이런 걸로 몇 마리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순간 너무 우리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김포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돌아서 이제 살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돼지들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프면은 이제 우리는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는데 동물들은 멀쩡한 아프지 않은 돼지들도 혹은 닭도 소도 다 죽거든요. 이제 법으로는 그게 보장이 되는 거고, 다만 죽은 다음에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죽인 다음에 이제 매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돼지들을 그냥 이 땅구덩이에 집어넣으면서 이 고통의 이 정말 참담한 이제 이런 장면을 이제 연출을 했는데, 사실 그거 보면은 홀로코스트가 안 떠오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의식,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또 어떻게 그 물과 토지와 이제 그 환경을 이제 오염시키는 문제, 이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부분인데, 인간 동물한테도 돌아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좀 상당히 이제 적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측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닭이 2억 마리, 2억 명 이상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축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왜 기후 정의 문제가 아닌가, 사회 정의 혹은 부정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동물권 하면 나는 같이 하기 어려운 운동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는 탈육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동물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런데 탈육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동물권 운동에 같이 할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체제나 구조의 문제라면 이런 분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강제로 임신시키고 강제로 낳게 해가지고서 화학제를 써가지고서 이 3달 만에 이 2배의 3배의 이제 덩치를 키워서 고기로 소비하게끔 만드는 되게 이제 병적인 상황인 거죠. 병적인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그 뭐 닭이든 돼지든 소만 사육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소비자로서 우리도 사육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이거를 주니까 우리는 먹어야 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거는 실제로 이 초국적 이 농기업들, 축산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뭐 100대 기업, 500대 기업의 축산기업은 없었어요. 근데 지난 30년 사이에 거기에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브라질에 있는 무슨 대규모 그 축산기업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마존 정글이 다 베어지고 있는데, 그것의 90% 이상이 이제 공장식 축산 시설에 있는 이제 비인간 동물들에게 먹일 사료를 만들기 위한 농지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은 인간이 먹기 위한 농지가 아니라 인간이 먹기 위해
공장식 축산 시설에서 감금해 키우고 있는 그런 이제 비인간 동물들에게 먹일 사료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정상적인 것인가? 이것은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뭐 저는 이게 온실가스의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제 기후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산림과 숲을 더 없애는 좀 이런 결과를 또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마치 이거가 아니면은 우리는 단백질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로 저는 비거니즘을 실천하면서 체내 단백질 성분이 더 늘었어요. 콩이라든가 이제 이런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더 늘고 이제 운동도 더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근육도 더 근육질 체량도 많이 이제 늘고 이랬었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다 우리가 훈육당하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이냐 아니냐, 육식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동물권 혹은 반종차별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병리적인 방식으로 이 공장식 축산 이윤을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서 동물들을 안 태어나도 될 동물들을 마구마구 태어나게 하고 잡아먹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딱 생각해 보세요. 이 남성 병아리들을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다 갈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건데 닭들도 다 이 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닭과 같이 사는 이 개인 혹은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 감성적이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막 달려가서 안기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흑인들, 노예들 자식이 있고 뭐 부모 있고 가족 다 떼어내서 뭐 어디로 팔고 했던 거랑 지금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의 행진이 이번 기후정의 행진을 하면서 하는 어떤 요구? 뭐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그게 제일 일단 저희는 지금 이제 여러 많은 개인들이나 단체에서 이제 저희 쪽에 같이 이제 연대하고 계시는데 이제 막 저희가 이제 그 마중물을 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서로의 어떤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반종차별이나 동물권에 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이제 연대와 목소리를 조금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이제 동물권 뭐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 그 캠프 안에서는 이제 각자 이렇게 뭐랄까요? 각자 도생, 각계약진 식으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해오셨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서 같이 손잡고 뭔가를 같이 해보는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든가 기후정의 동맹, 기후정의 행진 조직위에 참여했었던 적은 있지만 동물권, 반종차별, 뭐 비건 채식 요걸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공통의 요구를 뽑아낸다라는 거가 조금은 좀 일단은 좀 모여서 펼쳐나 보자. 좀 이런 취지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요구안 혹은 뭐 우리의 공동 성명서 이런 걸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들도 나왔는데 일단 올해는 한번 다 모여서 펼쳐나 보고 이후에 907 이후에 좀 그런 작업들을 좀 만들어 보자.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홍은동에서 오셨고 아까 동교동. 네, 동교동에서 오셨는데 이런 어떤 개인들의 관심으로 그리고 개인들의 고민으로 이 동물들의 행진이 준비가 되는 건지 어떤 분들이 함께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뭐 광주, 부산, 뭐 다양한 이제 지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단체 연대는 아니고 개인이 지금 이제 이 종차별을 외치는 개인들이 지금 모여서 이제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몇몇이 작년에 기후정의 행진 끝나고 아쉬움이 있었고 작년에 기후정의 행진 끝나고 그때부터 이 이런 이야기가 고민이 나온 시작된 거예요? 예. 다들 마음에 있었죠. 그러니까 각자 다 가지고 있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없어서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참여했잖아요. 동물권 많이 참여했는데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모아보자.
요런 제안을 한 서너 명이 뿌렸더니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서 뭐 실무팀 하실 분 해서 또 전국에서 다 모이고 온라인으로만 계속 연락하면서 토론회도 줌 온라인으로 해서 한 70명 넘게 모이셨고. 저희가 이제 어떤 큰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분담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 후원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후원도 해주셨고, 어떤 이제 을지로에 이제 그 비건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저희 그 실무진 한 분이 그 저희 그 동물행진을 위해서 그 하루 이제 후원의 날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매출액의 50%는 이제 동물행진에 기부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아주 큰 액수를 저희가 이제 그 한 달 정도 이제 그 후원금을 이제 모금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어떤 이번 동물행진에 대해 공감해 주셔서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돈이 이제 상당히 이제 충분하게, 저희가 일단은 이번 9월 7일 행진 때까지 아주 충분한 금액이 모여서 저희 어제 이제 그 후원금 모금 중단도 했습니다. 실무진에 결합하신 분들 20분 정도 되는데, 이제 뭐 다 기후적인 행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다 똑같이 이제 뭐 결합하고 계시진 못하고, 또 특히나 전국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부산, 뭐 광주, 뭐 대전 등등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모이지를 못해요. 회의도 항상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하고 이러고 있고, 그냥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이제 뭐 여유되고 어떤 열정이 더 크신 분들은 좀 더 많이 하시고, 이제 뭐 이런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면 회의를 하면 다 서울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비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되게 많은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오셔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되게 서울 중심주의고 우리가 좀 이건 타파해야 될 분위기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와도 저는 이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위계를 짚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인간과 비인간, 남성과 여성, 또 동물, 비인간 동물 중에서도 개, 고양이와 뭐 돼지, 닭은 또 다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멸종 위기종이 위협을 당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그냥 살처분 당하는 돼지라든가 소들은 또 괜찮고, 저는 이게 몇 년 전에 이 구례에서 홍수가 나가지고서 소들이 막 떠내려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소들이 어디 지붕 위에 이렇게 서 구조가 됐어요. 근데 구조는 됐지만 축사도 다 무너지고 해서 결국은 다 도축됐거든요. 근데 소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지붕에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안타까워하는데, 그게 이제 도축돼서 고기 형태로 나오면은 또 뭐 그냥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또 우리 안에 그런 이중 잣대들, 의도하지 않는, 또 그걸 뭐 악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차별, 그리고 위계에 저는 그 어떤 문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든 위계와 차별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기후정의운동의 지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동물행진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팀 홍보팀에 계시는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 이제 락님이 해주신 건데요. 이제 그 동물을 처음에는 형상을 넣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 모든 동물들이 이제 이 포스터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동물만 집어넣게 되면 또 그거에 따라 약간 대상화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생물체, 약간 그래서 좀 더 뭔가를 특정하지 않고 대상화하지 않은 어떤 생물체를 이제 최대한 좀 다양하게 이제 구성해서 넣어봤습니다. 역동적이잖아요.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대상화된 정체적인 이런 동물이 아니라 뭔가 능동적이고 주체성을 가진 좀 그런 동물을 묘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일날 행진은 그러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여기 시간도 나와 있긴 한데, 장소랑. 네, 일단 저희가 1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금 되게 신나는 노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노래도 부르고, 피켓이랑
그리고 뭐 바디 페인팅이나 페이스 페인팅 같은 것들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좀 자유롭게 나는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는 동물권이나 어떤 동물 정의와 기후 정의가 어떻게 이제 이어져 있고 그런 게 연결되어 있으면 알리고 싶은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셔서 이렇게 발언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는 조금 자유롭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천도 실천이지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어업을 하시는 분들, 그걸 이제 생계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사실 이거를 기후정의 운동 전반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연결되고 만날 수 있을까? 그 가운데에서 동물권 운동이 기후정의 운동 내에서 어떻게 위치되어야 할까? 저는 사실 그 고민이 여전히 유효한 질문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는 이제 공장식 축산 철폐를 외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모두가 그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식의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축산업 자체가 그 산업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무래도 이제 좀 친환경적이거나 좀 육류 소비를 좀 줄여서 어떤 기후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에서도 이제 대비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같은 이 지구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게 되게 좀 너무 좀 현실성이 안 보이거나 좀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그 산업 자체는 서서히 이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의 전환에 필요한 어떤 정책?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분들도 생존이고 생계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의 어떤 공장식 축산이라던가 지금 현재 어떤 축산과 어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이걸 제도적으로 어떤 전환을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당장에 그런 변화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저는 계획 갖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탈석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 다 폐지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은 석탄 발전소 폐지는 지지하지만 우리의 삶까지 폐지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공단식 축산시설에 관여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공장식 축산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입니다. 왜? 이것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계속 죽이고 학살하고 이 비명을 겪어야 되는 그리고 또 이 환경도 되게 그러니까 이 시체들이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한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게 맡기는데 그거 하나 또 이제 어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럼 그 생존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저는 이런 건 당연히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결국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인 거거든요. 정의로운 전환을 그러니까 공장식 축산을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의 정의로운 전환의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인가? 저는 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어업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근해에서 이제 그 어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피해를 받고 계시거든요. 뭐에 의해서 이제 대규모 기업형 이제 큰 그런 이 선단을 몰고 다니면서 이 쌍끌이로 바닥을 다 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어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어업을 하시던 분들은 이제 해수면 변화 때문에 어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이 개체 수가 너무 줄어가지고서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 자본주의적 기업 이윤을 위한 이런 대규모 어업이라든가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가지는 폐해를 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존을 위해서 육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후 정의 운동 전반에 걸쳐서
이 정의로운 전환에 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계획과 함께 저는 논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뭐 동물권 반동차별 활동가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해외에서는 공장식 축산의 어떤 대안의 형태로서 전환의 형태로서 뭐 제도적으로 바뀐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육식이 늘고 있는, 근데 육식이 늘고 있는 이유는 점점 더 자본 축적을 많이 한 이 농기업들, 축산기업들이 로비를 하고 광고를 하고 이제 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세뇌당하고 우리도 이제 사육당한 결과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뭐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찾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작년인가에 이제 미국 오레건주에서는 어떤 이제 법안이 주민투표에 붙여졌냐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공장식 축산 시설들을 더 이상 못 짓게 하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라토리움을 이제 선언하자라는 게 이 붙여졌는데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거는 동물권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제 소농들,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인데 대기업 농이 아니라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 소라든가 이제 뭐 키우던 이제 그런 농가들인데, 그러니까 그 공장식 축산 시설로 인해서 대기업 대자본이 들어간 거죠. 으로 인해서 이제 이 소농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문제, 요게 이제 중요한 이슈였고, 또 하나는 그 공장 축산 시설 인근에 이제 그 뭐 온갖 분뇨와 그 시체 썩은 물에서 나오는 것과 이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에 반대하는 이제 주변 시민들, 주로 이제 여성 단체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동물권 단체들이 같이 해가지고서 한 꽤 큰 연대체가 만들어져 가지고서 그거를 캠페인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오레건주 그 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장식 축산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는. 근데 여기서도 아예 그냥 탈육식만 주장된 것이 아니라 이제 소농들의 어떤 생존권과 그것과 이 대기업들의 이윤 추구 행위가 이제 좀 대립되는 형상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정의행진에는 사실 정말 많은 의제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개인과 단체와 지역과 뭐 성별과 세대와 이런 것도 넘나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시는 동료 시민들에게 좀 동물들의 행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시죠. 먼저. 먼저. 이 올해 이제 907 기후정의 행진에 동물행진이 함께하는 것도 우리 의제가 중요하니까 우리 의제도 넣어줘라는 측면보다는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동물권과 기후정의 문제가 어떻게 맞물리면서 더 큰 하나의 어떤 기후정의 의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더 큰 관심이고, 여기에는 뭐 농업 문제든 다른 많은 의제들이 사실 어떻게 이게 교차되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프레이밍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기후정의 운동이 저는 좀 아직까지 그런 작업을 좀 해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제 뭐 체제 전환 운동 이야기하면서 가로지르기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개별화된 의제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정도인데, 좀 더 깊은 수준에서 그런 추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많은 어떤 의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개별적인 게 아니라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가 사실은 동물의 어떤 그 고통과 폭력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으니까 함께 조금 그런 함께 좀
좀 이 자본주의적인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어떤 좀 덜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삶을 좀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907 기후정의 행진을 준비하면서 또 그 안에서 동물들의 행진을 준비하는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후위기 최전선의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인간동물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인간 동물뿐만이 아니라 비인간 동물들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의 당사자들이죠.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이번 907 기후정의 행진에서 동물들의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1시 반부터라고 하셨죠? 1시 반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동물들의 행진에 함께 해주세요.